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마을 숲과 관련한 호약 협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주 국당리와 방어리의 마을 공동체가 조선시대 양반 혹은 무부들을 주축으로 동계와 사계를 조직하여 마을을 개발했다면 경주 황성동의 지북동 동계는 시내에 사는 중인이나 서리층이 주도하여 조직했습니다. 지북동은 갓띠 마을로 불리며 조선시대 이래 현재까지 동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고문서가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잘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료는 동안, 절목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들 자료입니다. 이들 중 연해방명기에서는 1947년 이 기류가 동계의 내력을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영조 경술련 손여제 씨가 여기 우거할 때부터 처마에 권농 정량을 걸어놓았다. 그 규모와 절차가 3대의 조철이나 남전의 여씨의 향약보다 못하지 않았다. 우리 마을의 수백 년 화합하고 평화로운 운수는 실로 여기서 말미암는다. 순조 신유년에 증조부 이용삼께서 옛 규약에 따라 중수하셨다. 철종 정사년에 이도영 씨가 규정을 더욱 밝혔으며 고종 임진년 돌아가신 아버지 이근수께서 또 중수하고 현판을 걸어서 중근기 기록에 의하면 1730년 지북동에 우거했던 손여지 주도로 개가 처음 태동한 뒤 1801년, 1857년 그리고 1892년 동계의 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계의 활동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북동안에는 1730년 마을 주변에 숲을 조성한 사실을 밝히고 있어 동계의 활동 내용을 암시합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인근의 도시화로 인해 아파트 단지 속에 있지만 주변에는 예전 마을의 흔적이 있어 동계를 상상하기에 충분합니다. 지북동 마을 공동체에서 동계를 조직하고 활동한 내용 중에는 숲 조성이 있었으며 그 숲은 황성공원 일대였습니다. 지금도 경주시 황성동과 지북리에 걸쳐 황성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공원에는 황성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황성숲은 말림가스로 북으로는 지북동, 옆으로는 고성이 인접해 있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황성숲을 중심으로 임정숲과 유림숲이 서로 이어져 있으면서 지북동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런 황성숲, 특히 지북동 일대의 숲을 갖고 있는 배경은 동계 이비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터의 북쪽 방면이 공허했다. 그래서 경술련, 각각 소나무로 심을 수 있는 주인이 있는 세 곳의 전토를 값을 주고 매득하자마자 많은 인력을 들여서 소나무를 심고 배양한 사실이 이미 6년이 되었다. 그런데 인심이 각박하여 남의 소나무밭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그리고 간혹 함부로 베어가는 놈이 있고 어쩌다가 낫으로 땔감을 모아가는 자가 있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한심한 생각이 드는데 처음에 마을 터를 위해 밭을 사서 나무를 심은 뜻이 과연 미안하다. 1735년 2월 24일 개수한 동계의 절목 내용입니다. 마을에서 6년 전, 즉 1730년에 인근 토지를 매득하여 마을 공동체 인력으로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 숲에서 목재나 땔감을 제공받았는데 숲 조성에 기여한 개원 외에 침해가 발생하자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북마을 공동체는 숲을 공유자선으로 조성하고 동계로 숲이 주는 호혜를 위해 숲을 수호하는 협동을 실현하고 있었습니다. 1740년의 동계 절목에는 마을에서 숲을 조성한 배경과 과정을 상세히 적고 있습니다. 마을 북쪽이 공허하여 터가 부족한 점이 일찍이 지사가 한탄한 내용이었다. 생각하니 우리 마을 개원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음이 없어서 일찍이 나무를 심어 북쪽의 빈터를 막고자 한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심을 곳이 모두가 주인이 있는 땅이라 어쩔 수 없어 지금에 이르렀더니 비로소 의견을 모아서 나무 심을 땅을 샀다. 오늘 모두 나아가 식송하니 이는 바로 터의 큰 다행이었다. 새해 정월 25일 지북동 주민이 결의한 내용입니다. 마을 북쪽이 공허하여 오랫동안 토지를 사서 나무로 심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과거를 밝혔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 동계의 개원이 결의하여 계금을 마련하고 땅을 사서 나무 심기에 착수했습니다. 인용문은 동계에서 공유자산 형성의 필요성 인식, 의견의 조절 과정, 그리고 공동노동을 통한 협동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성한 숲의 모습은 1798년 정조의 명에 의해 경주를 그린 그림에서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북동 마을 공동체가 숲을 조성한 배경은 단순히 마을 북쪽이 공하여 지기를 보강해야 한다는 풍수가의 조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경주 북천을 따라 조성된 황성숲과 지북동 숲은 수해의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천 일대에는 수해에 대비한 제방과 숲 조성 그리고 관리가 신라시대 이래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지북동에서 숲 조성을 결의한 1740년 이전에도 홍수로 인해 이술된 알천 제방에 대한 보수가 실시되었습니다. 나무와 돌로 된 높은 둑은 고려시대부터 유지되었다. 지금 다시 수리하고 고치니 때는 정해년이다. 이를 계기로 둑은 예전이 모양을 따라서 잘 보수하여 물은 예전처럼 흐른다. 1707년 홍수로 알천의 제방이 유실되자 이를 보수하고 내역을 암벽에 새긴 알천제방 기적비 내용입니다. 알천, 즉 북천은 고려시대부터 홍수를 대비하여 관리했는데 이때에도 홍수로 제방이 무너지자 보수한 사실을 기록했습니다. 제방 보수는 숲 조성 및 관리와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서도 이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동천의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 오래되었다. 돌을 쌓아 제방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나쁜 기운을 막는 비보로 삼아 올이나 뻗어 있어 수해의 근심을 피했고 1246년 동천의 제방이 훼손되고 이를 보수한 뒤 경주 향중에서 결의한 향중입의입니다. 동천 벌람으로 인해 수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성한 숲의 성격을 비보, 즉 비보림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730년 지북동 마을 공동체에서 숲을 조성한 이유는 풍수가가 지적한 땅 기운의 보강보다는 수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 비보림의 조성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북쪽 방면이 북천 혹은 알천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동북쪽에서 흘러온 물이 경주읍으로 쇄도하면서 홍수를 유발하고 제방이 붕괴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지북동 동계에서 조성한 비보림은 수해뿐만 아니라 붕해 방지와도 관련이 있었습니다. 2005년 실시한 연구에서 지북동이 자리 잡은 경주평야는 겨울에 혹한을 동반한 세찬 바람, 여름에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숲은 토지의 작물 생육과 주거 피해를 줄이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본다면 지북동 동계는 풍수해 방지라는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자산으로서 숲을 조성하고 호혜의 가치를 형성했습니다. 이런 노력 결과 숲으로부터 목재와 땔감이라는 부가 수입을 획득하게 되면서 동계의 결속과 협동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습니다. 현재 지북동 숲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황성공원의 모습입니다. 숲 조성의 주체는 지북동 마을 공동체의 동계이고 동력은 개원의 호혜를 위한 협동의 의지에 있었습니다. 숲 조성에 대한 결의는 동계 운영 결과로서 동계의 기원은 현재 전하는 고문서에 의하면 1725년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해 10월 28일 개수한 동계의 절목이 남아 있습니다. 절목은 상례와 혼례의 상호 부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신입동원의 자격, 동계의 조직, 그리고 동계 운영의 질서를 위한 규칙을 규정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국당리와 방언의 동계의 운영과 방식이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이들 내용 외에 공동노동에 대한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토역을 할 때는 새벽에 각각 점심, 소쿠리, 지게, 삽 등의 물건을 지니고 일하는 곳에 와서 점고하고 일을 한다. 만일 결석한 자가 있으면 관에 알려 처치한다. 가재를 운반할 때에는 각각 사람과 말을 내어 옮겨주고 답을 만들려 할 때 또한 토역과 같다. 그러면 주인이 술과 안주를 장만하여 내되. 2. 포도를 위한 수직은 퇴임자와 공사원, 유사 퇴임자 가릴 것 없이
그 가솔이 있으면 모두 항상 수직함. 절목에서는 토역, 즉 협동노동을 위한 상호부조와 도둑 방지를 위한 봉사규칙을 담고 있습니다. 토역은 농기구를 각자 준비하고 개원 모두가 의무로 참석하는 것으로 협동노동의 가치를 중요시했습니다. 가재와 같은 제목을 운반할 때에도 노동력과 우마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번화한 시내의 마을에 있어서 도둑의 피해가 잦자 개원 모두를 반봉활동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마을의 안녕을 위한 상호부조와 공동노동이라는 호혜를 위한 협동의 구조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룡의 상호부조 외에 토역, 포도를 위한 규약은 지북동 동계의 호혜를 위한 협동의 실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숲 조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식목을 위한 노동에 효과적으로 협동을 실현하는 동력으로 작동했습니다. 1730년 동계는 나무를 심고 나무 관리와 관련한 규약을 결의했습니다. 한 번 심은 뒤에는 소나무가 반드시 무성할 것인데 무성할 때 혹시 어리석은 자들이 소나무를 베는 패단이 있으면 그 죄가 가벼울 수 없으니 특별히 중대한 법을 시행하고자 한다. 어린 소나무를 벤 자는 벌금 5전을, 중간 크기의 소나무를 벤 자는 1냥을, 큰 나무를 벤 자는 5냥을 징수한다. 만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곤장 20번을 친다. 다른 마을 사람이 들어와서 나무를 베었을 경우에는 관에 고하여 나무를 배상하게 한다. 공유자산으로 조성한 숲의 이익을 공유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동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원 중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훼손 정도에 따라 벌금의 차등을 두거나 심할 경우 마을 공동체에서 처벌하는 계약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개원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훼손에 대한 보상을 다짐했습니다. 이 사례는 공유자산이 주는 호혜를 유지하기 위한 내부와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는 협동을 보여줍니다. 숲을 조성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규약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1735년 숲 조성 당시의 규약이 준뜨지 못하자 절목을 개정했습니다. 나무를 베어낸 자를 우선 찾아내어 몽둥이질 7번을 한 뒤에 지키는 사람을 정해서 보호하게 한다. 매달 금음마다 소나무 밭을 상세히 살피는데 만일 나무를 베어낸 패단이 있으면 그 찍어낸 사람과 당번, 지키는 사람에게 절목에 의거해서 속전을 한 그루마다 5전씩 추징한다. 만일 베어낸 사람을 체포하면 벤 사람을 절목에 의거해서 곤장으로 다스린다. 개정한 절목에는 함부로 땔감을 채취하거나 나무를 벤 사람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서 보다 강화된 숲관리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숲을 감독하는 담당자를 정하고 3개월 주기로 교체하여 과도한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한편으로 숲의 훼손이 있을 경우 훼손 당사자는 물론 담당자에게도 벌금을 부과하여 감독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이러한 절목의 강화는 1730년 숲 조성 당시 결의한 절목이 잘 준수되지 않자 해결책 보완한 결과입니다. 동계의 결속과 공유자산 관리를 위한 규약을 담은 절목은 상황에 따라 수정과 보완을 거듭했던 것입니다. 1764년 동계를 중수하고 숲 보수를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엽전 1냥씩을 내어 50여 두락의 밭을 매입하였다. 그러자 동장과 공사원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밭을 사들인 즉효를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밭들 가운데 반은 검독의 장령을 겸하는 동장에게 주고 남은 반은 숲 감독관을 겸하는 공사원에게 주어 밭이 없는 사람에겐 밭을 가지는 이익을 주고 임기를 한 달로 하여 마을을 책임지는 괴로움을 없애주면 70가구가 일 없이 평안할 것이다. 인용문은 동계에서 숲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일이 고역으로 치부되면서 개원 중에 이 일을 회피하는 현상에 대한 대응입니다. 옛 제도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새로의 기금을 조성하고 밭을 매덕했습니다. 토지의 매덕으로 숲 감독의 고역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여 개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동계 개원들의 의견 교환을 통한 합의, 즉 협동의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69년 동계는 일부 소유가 바뀌거나 훼손된 숲의 현황을 적어서 더 이상 숲의 훼손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1772년 마을에 부과된
땔감 납부액에 대한 대응이 고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러자 이를 위한 대안도 마련했습니다. 봄과 가을에 땔감과 수채 검사와 납부는 항상 때가 이르거나 늦거나 하며 일정하지 않아서 담당자의 책임에 한정이 없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따로 결의하여 마을의 각 책임자가 11개 호구씩을 분담하여 검사 납부의 수고를 나누기로 한다. 마을에 부과된 땔감 세금의 납입을 위해 마을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공동이익을 위해 조성했던 숲이 18세기 후반에는 마을에서 고을에 납입해야 할 세금을 가중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계에서는 적기에 납입을 실현하여 마을 공동체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개운이 부담을 나누어 가지는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또한 현실 변화에 대한 동계의 적극 대응이자 개운의 호혜를 위한 일종의 협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 숲의 부담이 가중하자 일시 동계는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1830년 중단되었던 동안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1857년에 동계 기록을 통해 19세기 들어 동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중수된 사실과 더불어 마을 숲의 수호에도 제한이 있었습니다. 동계를 다시 복원한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가을에 나는 한두 동지들과 옛 문서를 찾아 새로운 안건을 도모하려는 것은 진실로 풍속의 범절을 공경하고 우러르는 중에 나온 것이다. 아, 후래의 사람들이 나는 저 긴 숲을 진실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 장림의 숲은 1100세가 되더라도 오히려 울창할 것이다. 발문을 지은 조윤흥은 지북동 마을 공동체가 동계를 조직하고 숲을 조성한 내력을 고문서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동안과 관련한 문적을 찾아 새로이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숲 장림을 마을의 상징으로 강조하고 1730년 동계에서 나무를 심기 위해 확보했던 토지 현황을 적었습니다. 19세기 동계를 다시 복원하여 숲 관리를 재개할 수 있었던 배경은 18세기 이래 지속한 동계를 통한 호야 협동의 경험이었습니다. 경주의 3개 마을 동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동계의 내용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계를 조직하고 공유자산 형성을 통한 현실적 호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하여 협동을 유지한 경험은 현대 한국의 농촌 개발에도 작동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역사적 경험의 범주도 경북 영덕 무한박씨 일가의 성리학 가치와 양반의 위상 확립을 위한 마을 개발 노력, 그리고 전북 남원 순왕씨 일가의 성리학 가치를 토대로 현실적인 공유자산인 선영의 금양을 위한 족계 결속과 협동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경주 국당리의 여러 마을, 여러 성씨가 환난에 서로 돕기 위한 동계, 방언의 무부와 양반의 2차례에 걸친 마을 개발, 그리고 지북동의 숲 조성과 이익 공유를 위한 장기간의 협동 노력까지 그 폭이 넓습니다. 이러한 호야 협동의 경험은 현대 대한민국 농촌 개발의 하나의 유산으로 작용했습니다. 개발의 방법과 가치를 현대를 기준으로만 적용하지 않고 정근대 동계와 같은 농촌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토착 지식에서도 개발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새마을 운동으로 상징되는 농촌 개발도 산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실천 동력은 토착 농촌의 가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동계, 호야 협동의 가치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새마을 가꾸기와 새마을 운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